안녕하세요. CPPG 개인정보관리사 자격대비 강의입니다. 이번 첫 번째 차시에서는 모든 학습의 출발점인 개인정보의 개념과 식별 가능성을 다룹니다.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그 경계를 정확히 가르는 법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시가 끝나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 즉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별 가능성과 결합 용이성을 기준으로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그리고 익명정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와 제58조입니다. 그런데 왜 정의부터 배울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의무는 사실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것은 개인정보인가입니다.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못하면 동의도, 안전조치도, 파기도, 어떤 의무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는 시험 1과목의 첫 출발점이자 전 과목을 떠받치는 토대가 됩니다. 그럼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여야 합니다. 둘째,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셋째,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개인정보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살아있는 개인입니다. 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 즉 자연인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보로 살아있는 유족 등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도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별개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사물 자체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사망자와 법인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요소인 알아볼 수 있는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감옥, 그 자체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얼굴 영상, 지문 같은 생체 정보, 여권 번호처럼 정보 하나만으로 특정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따질 필요도 없이 곧바로 개인정보가 됩니다. 다음은 남옥입니다. 2차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역시 개인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결합한다는 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른 정보를 얼마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을 알아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나 직급과 묶인 사본, 휴대폰 뒷자리, 차량 번호 같은 것들이죠. 이 결합 용이성, 그 중에서도 시간, 비용, 기술이라는 표현은 시험의 단골 함정이니 꼭 챙기세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개인정보일까요? 첫째, 휴대폰 번호. 정답은 예입니다. 가입정보 등과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죠. 둘째, 차량 번호. 이것도 예입니다. 소유자를 조회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 대표 전화번호. 이건 아니오입니다. 법인 정보라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넷째, 사망자의 진료기록. 원칙적으로는 아니오입니다. 다만 유족이 식별될 수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결론들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떤 유형으로 나뉠까요? 이름과 주소,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 건강이나 생체정보 같은 신체적 정보, 사상이나 성향 같은 정신적 정보, 소득과 신용 같은 재산적 정보, 학력과 경력 같은 사회적 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는 더 강하게 보호되는데 이건 다음 차시와 이후 과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제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일부를 다른 값으로 바꿔서 바로는 식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건 따로 보관한 추가 정보와 다시 결합하면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봅니다. 대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같은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3과목에서 심화합니다. 다음은 익명정보입니다. 익명정보는 시간과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즉, 추가 정보로도 다시 개인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며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식별이 가능하고 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이 안 되지만 복원은 가능하고 보호법이 특례 형태로 적용됩니다. 익명정보는 식별도 불가능하고 복원도 불가능해서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줄로 기억하세요. 복원이 가능하면 개인정보, 가명정보까지 포함됩니다. 복원이 불가능하면 익명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보호할까요? 그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처리를 결정할 권리, 즉 자기 결정권의 대상입니다. 둘째, 한번 유출되면 무한히 복제되고 빠르게 퍼집니다. 셋째,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재산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를 동시에 가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 사전 보호가 훨씬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둘 핵심 용어 3가지입니다. 처리란 수집, 생성, 이용, 제공, 파기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 주체란 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합니다. 이 용어들은 앞으로 모든 차시에서 계속 등장하니 지금 확실히 잡고 가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식별 가능성과 결합 용이성, 특히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둘, 사망자와 법인, 사물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 셋,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3단 구분, 복원 가능성이 갈림길이라는 점. 넷,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 익명정보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퀴즈입니다. 잠시 멈추고 답을 떠올려 보세요. 1번,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개인정보다. 정답은 X입니다.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죠. 2번,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한 종류입니다. 3번,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중에서 정답은 3번, 익명정보입니다. 이번 차시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까지 포함합니다. 다음 차시 EP02에서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가치, 그리고 침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이어가겠습니다.